K2 우리가 먼저 가져갑니다. 페루 돈다 털어 K2 수백 대 싹 쓸어 난리난 한국 방산업계. 비싸다며 가격 논쟁하던 전유럽, 특히 폴란드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면서 무기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근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에서도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대규모로 수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중동도 아닌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가 우리나라의 전차를 찾는 걸까? 현재 모로코는 현대로템 측과 K2 전차 수입을 위한 세부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로코는 수도 외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K2 전차의 면허 생산을 희망하고 있다. 그 규모는 약 800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K2 전차의 전 세계 수출량은 3,000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모로코는 왜 대규모로 전차를 구매하려는 걸까?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는 비교적 친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이곳도 서방과 동북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존재한다. 특히 모로코 옆에 있는 알제리는 자국의 탱크 수백 대를 러시아의 T-시리즈를 사용할 만큼 친러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모로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알제리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가 우리나라의 전차를 수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로코는 왜 K2 전차에 관심을 보인 걸까? 이유는 사막 특화형으로 개량된 K2 전차가 있기 때문이다. 모로코의 날씨는 건조하고 뜨겁기로 유명하다. 이에 맞춘 사막 특화형 K2 전차는 차광막과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을 버틸 수 있는 특수 고무가 적용되어 있고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과 에어컨이 있어 승무원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한다. 더불어 우방 국가들의 전차가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해 우리나라 전차를 선택한 것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M1A2 전차는 사우디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게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었으며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 전차는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비싸다. 이렇게 가다 보니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가 있고 가격도 적당하며 모로코 우방국들과 문제도 없을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무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만 잘 만든다고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을 섭렵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시장을 공략하고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재정 조건과 환경 등에 맞춰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점점 커지고 있는 방위산업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무기가 각 국가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바라본다. 2. 비상계엄 사태, 여파, UAE 공군방공사령관 방한도 취소.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브라힘 나세르 모함메드 알 알라위 UAE 공군방공사령관은 당초 이달 둘째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갑작스럽게 방한이 취소됐다. 앞서 우리 공군의 영관급 장교 등 3명은 지난 10월 말 UAE를 방문해 방공사령부와 알다프라 공군기지, 공군사관학교, 비행단 및 비행교육대대를 방문하는 한편 UAE 사령관의 방한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UAE는 2022년 1월 LIG 넥스원 079550 과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공이 M-SAM-2 도입 계약을 맺었다. UAE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포 천무 K239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UAE 사령관이 이번에 방한했다면 천공이와 천무의 생산시설과 운용부대를 둘러봤을 것으로 보인다.
천궁 2위 초도 물량은 아직 UAE에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달 말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개발을 완료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도 살펴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중동 국가가 이미 LSAM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UAE 또한 이 방공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천궁2가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 하층을 방어할 때 LSAM은 종말단계 하층을 담당하는 등 두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일정 부분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방산업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방산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동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 란 내용의 서한을 방산협력 주요 29개국에 발송했다. 3. 탄핵 전국의 K-방산 위기. 향후 전망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정 혼란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해외 정상의 방한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데다가 방산시장에서 중요한 대외 신뢰도가 곤두박질 치면서 방산계약 체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교적 불안정성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각국 정상들의 방한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시찰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연기했으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려 했던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 방문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방위산업의 수출과 협력은 특정 국가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방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의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이미지를 대외에 풍김으로써 각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무기 구입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되찾기 어렵고 방산 수출 계약이 보통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방위산업이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분명 우리 방위산업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산 수출에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만약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러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신속하고 질서 있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서 3번에서 말했듯이 저 역시 지금의 우려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헌재기각, 박근혜 대통령 두 차례 탄핵 사태를 겪었고 일시적인 경제적, 외교적 타격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안정화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수출 계약과는 달리 방산 수출은 수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경쟁국들이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다시 우리 시장을 찾아오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차기 대권주자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방산 수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해 안보 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된 상황에서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난맥상이 해결되어서 우리 방위 산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